241차 하고 싶은 말. 남들한테 들이미는 잣대 있잖아요. 그런 거가 결국 자신한테 들이미는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거고. 저도 참 많은 잣대를 들이밀었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를 부당해고했던 상사든 여러 저를 배신했던 동료든 제가 스쳐갔던 나쁜 악연들에 대해서 분노의 잣대를 마구 들이밀었었죠. 오늘 좀 공사 때문에 시끄러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그 잣대를 지키지 않은 인간들에게 분노하던 때를 돌아보면서 든 생각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들이민 잣대를 저한테 들이밀었고, 그래서 저의 정의를 지킬 만큼 힘이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 그거에 되게 괴로워하고 한탄하면서 자신을 혐오하기도 했었죠, 사실. 그래서 오랜 시간 괴로웠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근데 요새 다시 떠올랐던 일 중 하나가,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었을 때, 다음날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난 당신이 같이 일해줘서 고마운 줄 알았는데 그냥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말하는 게 생각나면서 내가 참 쓸데없는 이유를 많이 댄 것 같아요. 그들한테 분노해야 되는 이유든, 나를 혐오하게 만든 이유든, 내가 만든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스스로 혐오하게 됨으로써 너무 삶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그 예전 동료의 말을 다시 새기면서 참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스스로를 받아들여줬을 때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지 않나, 그리고 스스로가 참 자유로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살자는 생각이 다시금 든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자주 잊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겪는 일들로 하여금 짜증도 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더 자주 떠올려주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었고요.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1차 하고 싶은 얘기.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 표출을 강하게 하진 않아요. 제가 그러는 이유 중 하나가 제 인생관이 나랑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걸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사람이 결국 해봐야 그게 아닌 걸 또 알아서 그냥 말싸움을 계속 하기보단 이 사람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하면은 전 말을 좀 줄이고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논쟁을 하다가 일정 수준 가면은 더 이상 제 의견을 크게 표출하지 않죠. 근데 어제 좀 그러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방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안다, 그걸 기반으로 일단은 하는 걸 추진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이제는 생기더라고요. 일단 한번 하면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 돈이 나간다던가. 그래서 의견 표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 가치관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뭐 말로 안 통하면 직접 해봐야 안다지만 말로 안 통하면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해야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되면서 회사 일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선택을 하면은 돈이라는 큰 리스크가 걸려 있으니까 때로는 굽히지 않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 의견이 확실히 있으면, 물론 타협점을 안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그 타협을 보기도 전에 그냥 상대 의견을 맞춰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좀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좀 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귀여워.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3일차 하고 싶은 얘기. 사람은 어느 정도는 고통에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다. 제가 달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달리다 보면 당연히 중간에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힘듦을 참을만 해요. 그래서 달려지는 거죠, 계속.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제 신발끈 같은 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끈을 묶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확 힘들어져요. 흐름이 끊기는 거겠죠. 몸이 그리고 익숙해졌는데 그걸 한번 확 끊어버리니까 다시 적응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것 같은데, 이 순간에 제가 느낀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 오잖아요. 항상 고통이 오고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을 인생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오고 가끔은 그걸 회피하기도 하죠. 그 고통을 맞이할 용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예시는 생각이 안 나지만 항상 그 일을 회피하면 언젠가 다시 그 일을 맞이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번에 느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하고자 마음 먹고 이 고통에서 차차 익숙해지면은 언젠가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내가 무섭다고 이 고통을 맞이한 순간에서 조금씩 하다가 그냥 확 회피를 해버린다? 그러면 다시 그 순간이 나한테 왔을 때 처음부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누구는 한번 딱 감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게 가장 편한 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피가 꼭 잘못된 것도 아니어서 회피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언젠가는 넘어서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은 제 이번 달리기에서 깨달은 것처럼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그냥 한번 차차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당장은 저한테 그게 달리기인 거고, 그래서 달리기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7일차 하고 싶은 얘기. 얼마 전에 달리기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좋아요, 싫어요 총 10개가 달린 게 있는데, 총 10개 중 싫어요가 6개였죠. 참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남 달리는 영상이 왜 이렇게 싫을까? 왜냐면 한두 개 정도는 실수로 누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실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달리기뿐만 아니라 유튜브 하면서 가끔 안 좋은 댓글 달리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게 뭔가 화난다기보다는 진짜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다들 하나쯤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근데 그 행동에 딱히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달리기 영상 올리면 가끔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달리기 하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냐. 물론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제 건강 상태에선 그게 맞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일반적인 건강을 갖고 있다면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달리기 양이긴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좀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 하면은 사람은 조금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걸 싫어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데 거의 혐오를 하듯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기준에 조금 미달되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하고 싶은 말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미워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미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미워하는 걸로 인해서 결국 가장 힘든 건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어쨌든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의 반응들을 봄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관심의 표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9일차 하고 싶은 얘기. 사람은요, 어떤 한 사건을 느꼈을 때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화가 나도 슬픈 분노도 있고, 아니면 뭐 정의감에 의한 분노도 있고, 그리고 그 비율, 슬픔과 화남이 공존한다면 그 각각의 비율이 또 때마다 다르고, 기쁘지만 슬플 수도 있고, 어쨌든 복잡하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한 사건을 겪고 무조건 화만 느끼거나 무조건 슬픔만 느끼거나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명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게 자아 성찰의 가장 큰 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저는 되게 자신을 돌아보려 하는 편인데,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을 계속 곱씹죠.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또 달라요. 물론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볼까 이때 이러기도 했었네 라는 걸 새롭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곱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내가 한 개의 사건에서 한 개의 감정을 느끼는 것만이 아닌 여러 개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내 상태를. 하지만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자신을 파고, 그럼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왜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후에 만약 같은 상황이 온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이해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왜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아는 이해도가 있으니까 자신에 대한 똑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 저는 배신당하면 되게 화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내가 배신이라 느끼는지, 왜 그걸 화냈는지, 당연하게 느끼는 감정들, 혹은 난 이런 감정 느끼고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곱씹다 보면 이런 일면도 있었네, 저런 이런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어렵다는 거죠. 한 번에 느끼는 감정이 한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